선거 때마다 로고송, 어떤 노래를 이 선거 유세차가 틀고 다니고 후보는 그 노래에 맞춰 합창도 하고 율동도 하느냐. 또 포스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요 정당 후보 5명의 로고송입니다. 홍진영 씨의 엄지척.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부르지 못하겠고요. 문재인 후보. 자, 그러면 홍준표 후보. 당의 지금 의석수에 따른 겁니다. 순서가 지지율 아닙니다. 귀요미송. 그리고 안철수 후보. 떴다 비행기. 동요 느낌 나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 박현빈 씨의 샤방샤방. 자, 어떤 노래인지 다들 유명한 노래들이에요.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 세월호 추모곡을 골랐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먼저 홍진영 씨의 엄지척.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후보 엄지척, 그러니까 1번이란 뜻이죠. 네. 엄지척. 굉장히 누가 봐도 신나는 1번이죠. 노래예요. 1등 한다 이겁니다. 네. 보통 이제 1번 후보들이 되게 이렇게 하죠. 그 엄지를 해서 1번이라고 하고 1등 2번은 이렇게 하지 V자를 않아요? 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보통 네. 예. 근데 이거 이제 22일 동안 이제 귀에 떡지가 않도록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저 로고송은. 네. 근데 트로트가 이렇게 세대를 아울러 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선호하는 로고송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야가 저야말로 휩쓸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노래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버럭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귀요미송이 웬 말입니까? 네. 그동안 하도 버럭, 핏대 뭐 이런 네. 것으로 자기 이미지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뭐 귀요미송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네.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지금 자유한국당 과거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했습니다만 그쪽은 그런 뭐 이런 기반이랄까 뭐 네. 이런 것들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라든가 또 선거도 많이 치러본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정당보다는 더 노하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유승민 후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현빈 씨의 샤방샤방도 있지만 걸그룹 노래 유명한 트와이스의 치얼업 영어인데요. 신을 신나게 하자. 좀 끌어올리자. 기분을. 그런 뜻인데 이걸 개사해서 했습니다. 샤샤샤로 유명한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자, 트와이스의 치얼업 부분에서 샤샤샤 이 부분을 444, 그러니까 자신의 번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노래죠. 샤방샤방 이거를 4번이라고 해서 지금 자신의 그 후보곡으로 쓰고 있거든요. 자,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후보는 떴다 비행기인데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직 소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나오는 대로 저희도 바로 좀 들려드리기는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유승민 후보가 채택한 치열업은 본인이 지금 가장 필요한 본인이 좀 치열업 해야죠. 본인이 지금 가장 필요한 지금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로고송과 기호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죠. 앞서 뭐 이야기했던 이 문재인 후보의 엄지척도 사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분당이 되면서 제2당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기호가 1번과 2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들한테 자신이 1번이라는 부분을 각인시키려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로고송 자체가 후보의 이미지를 바로 이렇게 각인시키는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각 당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이런 재밌는 로고송들을 채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로고송이나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릴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그중에서도 대선, 전의 전쟁 중에서도 가장 큰 전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돈 문제도 상당히 이 비용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돈이 드는 부분이 바로 TV 광고입니다. TV 신문 광고에 약 100억 정도의 돈이 들고요. 인터넷 광고비도 50억에서 80억이고요. 1톤 유세차 대여비가 2천만 원이고, 그리고 LED, 그러니까 불이 깜빡깜빡하고 막 화려하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고 쓴 제작비 200만 원인데 여기 뭐 저작권 이런 게 들어가니까 200만 원 정도 되고, 선거사무소 운영비가 한 100억에서 130억. 그러니까 홍보비만 한 300억 이상이 든다고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자, 웬만한 그 블록버스터 영화 홍보비의 수준에 맞먹습니다. 저 정도 이상 드는 영화도 있지만 저거 블록버스터 그야말로 그런 영화 홍보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5개 정당이 돈이 얼마나 들까 자기들이 한번 예측하고 이걸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모아본 결과는 민주당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기도 하지만 지금 1위 달리고 있잖아요. 450억에서 480억.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같이 대략 한 450억. 저건 이제 어떤 지지율과 달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정당이 90억, 정의당이 52억. 자, 바른정당 아까 비용 얘기도 나왔는데 정말 돈이 엄청 드네요. 잘못하다가는 지금 당이 파산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10% 최소한도 10%는 받아야 절반 받고 15% 지지율, 그러니까 득표율이 15%는 돼야 이제 전액 보전을 받는데 지금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봐야죠. 예. 현재의 지지율 가지고는 보전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나오는 이제 국고 보조가 있습니다만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뭐 무슨 펀드를 만들든가 또 의원들을 출연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 돈을 내더라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다른 생각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것도 또 좀 무리는 아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선거 시작하자마자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정말 찬물 끼얹는 얘기입니다만.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거전이라는 게요. 눈으로 보는 거, 또 귀로 듣는 거인데 이제 가는 곳마다 공식 벽보들이 붙으면 이걸 보시게 될 겁니다. 각 후보 진영의 포스터 얘기인데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 후보가 15명이니까 선관위가 다 내겠지만 그거 다 붙이면 벽도 꽤 많이 필요할 겁니다. 우선 5개 정당 후보들의 모습 보실까요? 네, 일단 먼저 저희가 문재인 후보 바로 1번입니다. 자,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를 먼저 볼게요. 지금 보시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엔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유의 미소를 지금 머금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포토샵이라고 하죠. 포토샵을 포토샵.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의 얼굴이다 이렇게 주장. 살리고 그러니까 주름 예. 살도 그대로 살린 그런 좀 온화한 표정으로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라를 나왔다고.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자, 2번 홍준표 후보.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빨간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넥타이. 당의 로고색이죠? 네, 그리고 2번 그다음에 자, 당당한 좀 서민 문구 대통령. 소개해야죠.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자, 지킨다는 얘기를 안보적인 측면의 디펜드 이거와도 연결시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후보, 이 의석 비율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파격적이다. 지금 아침부터 공개가 자, 되자마자. 보시면은요, 다른 후보들과 좀 다르죠? 네. 네, 보자마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당이라는 당 이름이 없습니다. 보시면 국민이 이긴다라는 그런 띠를 하나 두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가 정말 파격적으로 자신의 번호를 주먹으로 가리고 있고요. V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유명한 광고 천재 이재석 씨, 흑수저 출신으로 전 세계 광고 시장을 석권한 그 광고 전문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맞다는 얘기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손금주 국민의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 그런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스터가 이색적인데 하니까 이런 얘기, 뭐 정치를 새롭게 바꾸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자, 광고 천재 이재석 작품 맞나?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어쨌든 지금 다른 후보, 4명의 후보는 우리들이 뭐 대선에서, 과거 대선에서 늘 봐왔던 익숙한 스타일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라는 당 이름도 빼버렸고 아마 안철수 후보는 당이 두드러질 경우 40석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불안정감,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물로 선택해달라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전체 색깔은 이제 당의 색깔인 녹색으로 했고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 그래서 정치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겠다 변화와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이렇게 담은 것 같은데 과연 유권자들이 저러한 특이한 선거 포스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당명이 없다. 네, 당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의 흐름을 좀 읽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TK 지역으로부터 이제 1등 주자로 나서면서 보수표를 흡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국민의당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안철수라는 인물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이제 전략적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보시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넥타이 깨알처럼, 차림. 네. 깨알처럼 자신의 경력을 적어놨어요. 저걸 가까이 다가가서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자신이 좀 준비된 후보다, 경제 안보 전문가다 이런 거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재미 봤었잖아요. 그때 남경필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재킷을 벗고 맞짱 토론. 맞짱 네. 토론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었거든요. 좋은 이 어프로치를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거죠. 자, 네, 끝으로 그리고 5번. 심상정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딴 사람들은 다 작정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심상정 후보는 평소에 있던 모습의 사진을 그대로 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세월호 리본을 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한 2분 정도 빨리 마쳐야 되는데 오늘 후보들을 현장을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드시고 하도 바빠서 일정이 좀 지체되는 바람에 연결해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유세 현장 연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네 분 후보들과의 전문가들과의 말씀 제가 후보라고까지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